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가 선포됐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내년까지 익산 방문의 해를 연장해 세대별 관광 상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 역사문화 중심지인 익산을 500만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가 서울에서 선포됐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세부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내년까지 익산 방문의 해를 연장해 5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 등 국내 관광업계와는 공동 홍보 마케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익산시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500만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익산 방문의 해에 추진될 주요 관광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우선 여행 패턴을 고려해 세대별 관광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0대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학 야행 관광 상품을 제공합니다. 20대는 인스타 연인 여행을, 30대는 자녀 교육 고도 체험을, 40대는 쇼핑과 하루 여행을, 50대는 미식과 생태 여행으로 꾸며진 힐링 여행입니다. 주요 관광 자원으로는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박물관, 아가폐정원, 교도소 세트장, 용안 생태습지공원, 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 문화재 야행 등이 연계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익산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버스 한 대당 40만 원과 1인당 15,000원까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단체 학생은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숙박이나 체험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체류형 방문객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미륵사지 메타버스 조성을 마치고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놀이체험 시설 확충, 야간 경제관광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버스 1대당 40만 원과 1인당 15,000원까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내년 초부터 단체와 기차 여행객, 수학여행 학생 등 분야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요 관광지와 축제 등에 230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된 익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적용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방문객이 늘어난 익산시가 내년 익산 방문의 해를 통해 500만 관광 도시를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내년 예산안을 1조 6,63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청년정책, 녹색도시 조성을 중점으로 올해보다 6%, 942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8억 원,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43억 원,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시민 친화적 도시숲 조성 12억 원, 농민 공익수단 78억 원, 익산사랑 상품권 운영 540억 원 등입니다. 익산시 내년 예산안은 익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익산 장점마을 생태복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이달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65억 원이 투입돼 장점마을의 단절된 도시 생태축과 훼손된 서식지가 복원됩니다. 특히 옛 금강농산 비료 공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전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마면 고도지구 거리가 전통 양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익산시는 약 4억 5천만 원을 들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부터 금마농협 사거리 구간에 12개 노후 상가 건물의 외관을 기와로 마감하고 기와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또 고도지구 이주단지 옆 도로변과 익산고교 전통담장 설치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익산 부송 4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오는 2024년 말까지 656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1,671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23일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익산시의 환지 계획 인가를 받고 지작물 철거와 문화재 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입니다. 부송 4지구는 총 29만 4천여 제곱미터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1,671세대가 공급됩니다. 본 사업의 수용 계획 인구인 1,671세대 중 저희 공사가 직접 1,072세대를 공급함으로써 익산 지역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상가와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됩니다. 부송 4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19년 토지 매입 보상 갈등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 보상 방법으로 환지 방식을 선택해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환지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먼저 사업을 진행해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개발 과정에서 줄어든 토지는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또 수목과 전신주 등 지작물 철거나 이전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며 소유주와 보상 금액을 협의하는 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지구에는 지난 6월부터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발굴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부송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의 지도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 개발행위 지역으로 시작한 지 12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송동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지급합니다. 시는 14,539농가에 373억여 원을 공익직불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농직불금은 3,390농가에 41억 원, 면적직불금은 11,149농가에 332억 원입니다. 익산 농지에 대한 토양 검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에 영향을 주는 토양 산도와 유기농 등 9개 화학 성분에 대해 정밀 분석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농가가 의뢰했거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 토양 검정 2,756점, 직접 직불제 시료 분석 1,295점 등 모두 4,051건의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기술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연간 695필지, 5년간 3,475필지에 대해 토양 검정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쌀의 기업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가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익산 농가협의회는 CJ의 원료곡을 납품하는 지역 농업인들을 주축으로 조직됐으며 익산시 및 농협과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쌀 공급 확대와 공동 유통,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익산 지역 1,400여 농가는 2,350헥타르에 걸쳐 기업 계약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쌀 생산량의 20.1%인 2만 3천여 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동 청년 공유 주방이 21일부터 첫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에는 3곳의 점포가 들어섰는데요. 치열한 창업 경쟁 속에서 청년 공유 주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 중앙동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청년 공유 주방이 21일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공유 주방에 입주한 청년들은 모두 3명. 이들은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선발돼 위생, 매출 관리 등 창업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파스타, 볶음 우동, 베이커리 카페 등 3곳은 앞으로 배달형 매장으로 요식업 시장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를 정말로 준비하려고 했을 때 딱 공고를 보고 마침 또 제가 배달용 매장으로 매장을 내고 싶었던 찰나에 제가 공고를 보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청년 창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의 위치에 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년 동안 매장과 고객 관리 등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배달형 음식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매장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익산역 인근에 위치한 점을 이용해 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매장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층에 위치한 식품 교육 공간을 활용해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형 창업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 익산역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서 이 홀 안에서도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마케팅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창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된 청년 공유 주방.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관외 출퇴근 근로자에 이어 타지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열차 운임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익산에 주소를 두고 타지로 기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에게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기 승차권 운임 비용의 50%가 지원됩니다. 정기 승차권이 있는 열차와 달리 고속버스나 승용차는 증빙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의 이색 관광 콘텐츠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교도소 탈출 프로그램인 교도소가 살아있다는 지난 9일 온라인 예매 시작 이후 1분 만에 매진되며 젊은 세대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도소 세트장 곳곳을 돌며 배우들과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재단은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로 가공제품을 개발해 창업과 판로 개척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33개 농가가 농산물 가공 창업에 나섰고 고구마빵과 액상차 등은 중국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하멸읍 행정복지센터가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익산 왕곡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왕곡면지 편찬위원회가 지역사회에 잊혀가는 마을 뿌리와 역사를 찾고자 왕곡면 마을 유래집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